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비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뭐죠?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부 공동명의. 네네. 요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공제를 받고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둘 다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원래 종부세에서 이제 됐었는데. 그러니까 1주택자랑 이제 다주택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주택자는 9억 원이 공제되고 2주택부터는 이제 6억 원씩. 6억 원씩. 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 주택만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부 공동명의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다주택자처럼 6억 원씩 각각 이제 공제를 하게끔 하고 이제 9억 원에 대한 공제랑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택은 하나인데 명의가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제 각각 한 주택으로 잡히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2주택으로 본다. 네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확실히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올라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처럼 말씀하셨던 2주택처럼 각각 6억 원을 공제받고 종부세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독 명의처럼 9억 원을 공제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자 세액공제라던가 이 집을 오래 보유했던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안 중 둘 중 이제 선택하는 걸로 일종의 이제 선택권을. 네네 선택권을 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은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러면은 전부 다 안고서 계산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부 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남편이랑 아내랑 그 중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요거 만약에 신청하려면 내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청을 해야지 네네. 되는 거고 아니면은 기존처럼 그냥 2주택자로 보고 각각 6억 원씩 공제되는 그렇죠, 방향으로. 그렇죠. 이게 왜 좋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은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60세 이상이면 이제 20%에서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이제 5년 이상부터 해서 20%에서 50%까지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네. 그 두 개 합쳐서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도 이제 유리한 점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 보유하거나 좀 네. 연령이 좀 높아지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한테는 더 네.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인데 엄마랑 공동명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택 규정은 아니고 기존처럼 이제 6억 원을 공제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만 해당되는 거라. 부부만 예, 해당이 예. 되고. 요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2주택자로 볼 때랑 1주택자를 볼 때랑 각각 이제 공제되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방식이. 네네. 뭔가 언제 어떤 금액에 따라서 이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약간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일단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각각 6억 원씩 해서 쪼개서 이제 받으면 이제 종부세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쵸, 되는데 그쵸. 네, 거기 이제 넘어갔어요. 12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 집에 대한 보유를 좀 길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단독 명의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세무서에. 네. 그러면은 해고 보니까 또 이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다시 또 원래대로 2주택자로 보게 또 이렇게 바뀌는. 그렇죠. 요게 매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2주택으로 이렇게 했다가 계산해보니까 아니다. 내년엔 또 이제 1주택처럼 뭐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매년 신청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신청하고 쭉 가는 게 아니라서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한번 본인이 이제 뭐 종부세 계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히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네이버나 이런 요즘 많이 되어 데 있죠. 검색해서 뭐 공동명의일 때 단독명의일 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요게 진짜 정확히 뭘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전문가한테 한번 근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종부세가 보통 이제 그냥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떤 과세가 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그냥 고지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국한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종부세 네, 자체가 종부세 자체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또 재산세랑 연동돼서 계산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거를 정확히 계산하라고 하면 그분의 뭐 재산세까지 같이 계산하고 또 뭐 세부담 상한액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죠, 사실. 저는 요즘 보니까 국세청에 그런 간편세액 계산기 엑셀 파일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랑 보유 기간 넣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딱 넣으면 재산세랑 종부세랑 뭐 농특세까지 쫙 계산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부부 공동명의일 때랑 비교해서 보고 9월 안에 뭘 신고를 해야겠다.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것처럼 공시지가 현실화가 2025년까지 될 거니까 이게 점점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뭐 공시지가 정말 맞습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처럼 9억 원이랑 이제 뭐 각종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6억 원씩 각각 이제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선택권을 이제 납세자한테 준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셔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게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고지되는 거였잖아요. 종부세라는 게. 그리고 고지된다는 거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국세청 자체로도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사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계산이 되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냥 낮은 세액으로 과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쵸.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이트 가서 찾아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정보에 접근이 또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아까 고령자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기존에 나오는 대로 이제 내기는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약간 불만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두 개를 계산해서 낮은 걸로 고지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그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하긴 뭐 국세청에서 전산화되어 있다. 뭐 그런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것도 되게 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그렇네요. 납세자한테 주는 게 사실 고령자 세액공제랑 장기 보유 이런 분들이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내년에 뭐 입법 이런 거 굳이 이거를 왜 선택권을 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행정고시를 보셨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 엄청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금 공동명의 할 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걸 고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증여를 해야겠죠.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단독 명의일 때의 보유세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세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전환하면서 이제 내야 될 증여세가 있을 거고 또 취득세가 있을 거잖아요. 취득할 때 그거 하면서 이제 공동 명의로 전환했을 때의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요걸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증여세, 취득세를 제외하고 일단 보유세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세는 변함은 없고요. 이제 종부세 입장에서는 그 9억 원 공제와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방식과 6억씩 나눠서 이제 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겠고, 그러면 사실 공동명의가 유리하냐 단독명의가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공동명의가 유리하겠죠. 종부세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단독명의 했을 때 9억 원 공제를 해서 내나 아니면 공동명의를 했을 때 9억 원 해서 계산하나 6억 원 나눠서 계산 나한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종부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 같고요. 종부세는 일단 선택권이 생긴다는 네, 선택권 점에서. 생기니까. 네. 네. 그쵸. 양도세 측면에서도 소득이 나눠지니까 이제 세율도 분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단독명의에 있다가
공동명의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라든가 취득세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요 이제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측면만 보고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전환할 수 있냐, 요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매각하면은 그 이전의 금액으로 산정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안 했을 때랑 네. 나오는 양도세랑 비교해가지고 큰 금액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내가 이거를 뭐 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뭐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서 그것까지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좀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할 거를 기본적으로 전자를 깔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하고 갈 텐데, 이게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까 전에 어차피 종부세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재산세는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명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양도세가 되겠네요. 양도세랑 취득세,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세랑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종부세가 줄어든다거나 이 두 가지를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거 서로 비교해서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네요. 밸런스 있게. 좋죠. 근데 이제 진짜 공시가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 그 증여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50%를 증여를 했을 때 증여 당시에 시가로 재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팔면 차익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증여를 하면 일단은 그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그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나중에 양도세도 그만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공동명의 하시려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또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업하는데 이제 내 명의로 있는 거 잘못하다가 이 저당 잡히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이걸 또 이제 와이프한테 공동명의로 해서 와이프 지분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요거 세금과는 논외지만 그런 목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이제 공동명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단독명의면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담보로 서갖고 이거를 막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막장이긴 한데 드라마 같은 네, 드라마지만 사랑과 전쟁 이런 것처럼 담보로 몰랐는데 막 빨간 딱지 막 붙여져 있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 공동명의면. 근데 공동명의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무조건 5대5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동명의가 뭐 지분율은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꼭 5대5가 공동명의는 아니다. 뭐 3대7도 될 수 있고 뭐 4대6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된다라고. 99대1도 되고. 99대1도 되죠. 네. 하긴 이제 막 결혼하는 친구들은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당시에는 만약에 뭐 몇 대 몇의 지분 비율로 가지고 왔어. 근데 앞으로의 소득 비율과 원리금 상환 비율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재조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5대5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5대5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단독 명의를 하는 게 제일 소편할 때도 있고. 그쵸. 네.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된 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